조화로운 삶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삶이 조화로운 삶일까요?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은 조화로운 삶에서 중요한 것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생활,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남, 무엇이든지 쓸모있는 일을 할 기회,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갈 기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화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3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삶의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내가 매일매일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나 배움을 얻는 일이라든가 내가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삶의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조화로운 삶이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의 조화로운 삶은 사람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 그리고 또 자연이 없으면 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또 사람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사는 거. 현대 사회의 삶은 사람과도 자연과도 그닥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고 있진 못한 것 같아요. 니어링 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의 탐욕으로 움직여가며 남을 착취하여 얻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부를 쌓으려고만 드는 이런 사회 구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실제로도 그런 사회의 미래는 영 가망 없어 보였다. 또 다른 면으로 조화로운 삶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든 사람은 자기 믿음에 따라 행동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가장 조화로운 삶은 이론과 실천이,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삶이다. 니어링 부부는 이런 조화로운 삶을 살기에 도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시골로 갑니다. 시골에서 스스로 먹고 사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저 역시 시골로 떠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기로 결심한 계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정말 많이 되고요. 니어링 부부는 이 책에서 자신들의 그런 도전, 시골로 내려가서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도전들을 이 책에 기록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이런 이야기들도 안에 나옵니다.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다가는 사회가 주는 압력을 이기고 몸의 건강과 정신의 안정, 사회 속에서의 건전함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게 점점 뚜렷해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니어링 부부가 긴장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긴장, 불안 이런 거 느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받았는데요. 노력 끝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긴장과 불안을 느낀다라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딱 바로 정말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쟁 안에 있는 이상 1등을 한다고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공한 위치에 오른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해야, 내가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너무나도 잃어버리기 쉬운 불안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고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서 많이 또 생각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발견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근검 절약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아예 안 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이 돈을 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거, 자급자족을 한다거나 스스로 먹고 사는 방법을 찾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웃과 함께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정말 너무 복잡하고 항상 변하죠. 회사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언제까지 간다라는 거 어떤 회사도 100% 확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언제 IMF 같은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또 AI가 우리의 직업을 이미 지금 너무 많이 대체를 하고 있고 최근 저희 집 이마트에는 캐셔 분들이 3명으로 줄었어요. 다 기계로 대체가 됐거든요. 이게 제가 3년, 4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 많이 봤던 건데 이제 저희 집 이마트에도 그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변화하고 불안한 경제에 우리가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면 사실 마음 놓고 사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니어링 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돈을 아주 조금만 준비해도 되고 그 뒤로도 적은 돈으로 잘 꾸려갈 수 있는 독립된 경제라고 생각했다. 노동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조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경쟁하지 않고 협동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때 불안감은 점점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특히 어떤 사람들은 더욱이 혼자 살 수가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닉 부이치치처럼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크게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고요. 다 서로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니까요. 유럽에서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세계에서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네덜란드에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 공동체가 있습니다. 1984년 혼자 살기는 적적하고 양로원에 살기는 싫은 노인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거주자들은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을 동시에 가지면서 프라이버시 는 보장받고 중요한 공유 환경은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의 일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생활이 일반적인 보험을 드는 것보다도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점점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다 핵가족화가 되고 있어서 뭐 1인 가구도 많고 뭐 2인 가구도 많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시골 같은 데처럼 이웃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 분들을 잘 모르고 살거든요. 이 말은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는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해질 때도 내가 정말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니어링 부부의 책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니어링 부부는 미국의 버몬트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하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고 자급자족을 합니다. 하루에 4시간은 정말 열심히 일하되 막 죽으라고 일하지는 않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뭐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사람들과 뭐 우정을 쌓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과 음악회라든지 토론회 등의 활동도 자기 집에서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런 거를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을 전부터 갖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못하는 이유들, 미루고 있는 이유들이 지금 있어서 안 하고 있어요. 약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가끔 여행을 가서 둘러보는 정도? 네, 제 이 마음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아,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내가 1등이 될까? 이걸로는 정말 행복해지기는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고 어떻게 하면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부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 책 조화로운 삶이랑 그 전에 이제 아름다운 삶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도 읽었고 지금 또 3번째 또 다른 책을 구매를 했어요. 이 부부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것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런 의식 있는 삶?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주는 대로 그냥 막 뛰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괜찮은 거야? 옳은 거야?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야?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멋지고 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 너무 멋집니다. 오늘도 역시 너무나도 진지해진 저의 영상인데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이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마디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와 축적이 아니라 희망과 노력이다.
오늘도 여러분 조화로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